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 S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동해시의 묵호항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묵호항은 예전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석탄을 수출할 목적으로 개항된 항구인데요. 그 외에 울릉도로 가는 여객 노선도 운영하며 관광항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한텐 그저 자연산 회를 즐기는 장소에 불과하죠. 묵호항엔 강원도에서도 손에 꼽히는 100% 자연산만 취급하는 시장이 있거든요. 자연산을 전문으로 하는 시장은 이곳 묵호항과 속초에 동명항이 있고 북쪽 고성에 대진항과 거진항 등이 있죠. 듣자 하니 어제까지 많은 비가 왔대서 살짝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 먹을 횟감쯤 없기야 하겠어요. 어쨌든 그럼 시장 구경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묵호항 회센터 전경입니다. 여기서 좌측편은 활어, 우측편은 선어 및 갑각류를 판매하는 점포들입니다. 그럼 먼저 선어 코너부터 구경해 보려는데 홍게 대게 둘 다 금어기라 문을 연 곳이 별로 없네요. 팔 물건이 있어야 장사를 하니. 한 소쿠리 1, 2만원짜리 골뱅이와 도루묵 등이 보이고 아주 작은 참다랑어들도 있네요.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이거 5만원, 3만원만. 한 마리에? 참다랑어 한 마리에 단돈 3만원이라니 이건 꼭 사야 해 싶지만 부탁이니 참으세요 제발. 참다랑어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걸 원치 않으신다면요. 집에서라면 다른 요리라도 해먹겠지만 여긴 그것도 안 돼요. 그 외에 여러가지 선어들과 홍게도 조금 보이네요. 어라? 아직 금어기인데 버젓이 홍게를 팔고 있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싶겠지만 잠깐 금어기에 관련한 세부 항목을 먼저 살펴보죠. 이 금어기란 게 어업 방식이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거든요. 홍게를 예로 들어보면 사실 강원 지역에선 지금도 자망 홍게 어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왜 시장에 홍게가 별로 없나? 이는 홍게의 습성 때문입니다. 홍게는 기본적으로 대게보다 더 깊고 차가운 거의 영하에 가까운 수온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온이 오르는 여름엔 어렵게 홍게를 잡아도 경매도 나가기 전에 얘네가 말 그대로 더워 뒤져버리죠. 아시다시피 죽은 선어 홍게는 B급으로 분류되며 헐값에 팔리니 어부들도 여름엔 굳이 힘들게 홍게를 잡을 필요가 없겠죠? 탕거리로 좋은 고무꺽장입니다. 얘는 몇 번 소개했었죠? 지금부터 초겨울까지가 산란기로 얘도 알이 찼네요. 탕을 끓일 땐 저 간을 으깨 넣으면 아주 끝내줍니다. 선어는 딱히 더 소개할 것이 보이지 않아 이제 활어 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앞만 봐도 오늘 날 잘못 잡았네요. 활어수조가 죄다 텅텅 비었습니다. 그나마 그 와중에 유독 눈에 띄는 생선이 있었으니 바로 이겁니다. 혹시 뭔지 알아보시겠어요? 대빵은 어떻게 해요? 가격도 싸네. 지금 묵호항에 가장 많은 생선인 잿방어입니다. 어릴 땐 이렇게 대가리에 검은 줄이 나 있는 게 특징이죠. 즉 지금 판매되는 건 아주 작은 새끼 잿방어들입니다. 너무 작아서 살에 아직 기름기는 없고 담백합니다. 대신 싼맛에 가볍게 즐길만 하죠. 노량진에도 요즘 일본산 양식 잿방어가 많이 보이죠? 근데 큰 게 선호되는 방어와 달리 잿방어는 3에서 5kg 정도 사이즈가 대부분이죠. 크게 키우는 게 어려워서인가? 아닙니다. 산지인 일본에선 저 사이즈가 가장 선호되기 때문이죠. 사실 잿방어는 방어나 부시리보다 더 큰 대형종인데요. 단 크면 클수록 맛있는 방어, 부시리와는 달리 잿방어는 너무 크면 오히려 맛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해서 3에서 5kg급 사이즈가 회나 초밥용으로 더 수요가 많고 양식도 이 정도 사이즈를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귀엽죠? 그리고 저기 구독, 좋아요를 외치는 녀석은 방어입니다. 동해안 쪽의 쥐노래미는 서해안에 비해 1.5배에서 2배 정도는 더 비쌉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서해에서 보기 힘든 키로급 이상 큰 걸 드세요. 이 빨간 생선은 성대입니다.
요즘 많이 잡히지만 사실 맛은 겨울에 더 좋죠. 이건 자연산 우럭으로 통하는 누르시볼락인데 거뭇거뭇한 양식 우럭과는 느낌이 좀 다르죠? 제철은 겨울로 쌀쌀해지면 한번 리뷰해 볼게요. 마지막은 광어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흰 반점이 있는 건 별광어라고 부르고 있네요. 근데 킬로그램도 안 돼 보이는데 가격이 꽤 나갑니다. 오늘은 그 흔하던 잡어들도 죄다 어디 가고 이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빨간 건 노래미인데요. 여기선 이걸 놀래미라고 부르며 돌삼치와 구분하죠. 근데 쥐노래미에 비해 크기가 작아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해서 보통 작은 노래미는 뼈째 썰어 먹습니다. 그래도 여름엔 맛이 제법 괜찮은 생선입니다. 다만 이것도 오늘 가격이 좀 시게 나왔네요. 또 뭐가 있나 둘러보던 중 눈에 들어온 광어. 5kg이나 나가려나 싶은데 가격이 무섭네요. 오늘은 진짜 날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묵호항의 특산물인 오징어도 거의 전멸 수준입니다. 통틀어서 한 10마리? 가끔 이런 큰 게 좀 있긴 한데 이건 뭐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납니다. 항상 산지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하거나 제철인 생선들을 소개했는데 오늘은 소개할 것도 먹을 만한 것도 없네요. 임원항에서도 소개했던 용치놀래기입니다. 저 초록색이 수컷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얘는 특이하게 자라면서 성전환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릴 땐 모두 암컷인데 그중 덩치가 크고 힘센 놈들이 수컷으로 변하죠. 그래서 녹색 순놈이 더 맛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 빨간색의 검은 줄무늬가 암컷이고요. 여름이 제철인 놈이지만 여긴 지금 시세가 너무 높아서 패스. 남쪽 지방에선 아주 값싸고 흔한 횟감이거든요. 그 와중에 부시리 한 마리가 팔려나갑니다. 피 빼고 계신 거 맞죠? 그쵸? 어느새 다 돌았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집. 이거 어떻게 팔아요? 한 마리 10,000원? 이날 묵호항의 우럭은 모두 누르시볼락입니다. 여기선 어째 일반 우럭이 더 보기가 어렵네요. 이쪽에 있는 건 역시 모두 제빵어입니다. 애꾸는 해적 같은 얼굴에 검은 줄. 이제 잘 아시겠죠? 표준명 홍가자미입니다. 겨울이었으면 이거라도 먹는 건데 산란 직전인 겨울에 지방이 차며 제맛이 나거든요. 제철 막바지인 붕장어도 이 동네에서 은근 많이 잡히죠. 잡어는 어떻게 해요? 잡어요? 네. 35,000원? 평소엔 2만원이면 뒤집었을걸. 또 잡어도 잡어 나름인데 탕거리도 안 나오는 데다 손질비도 별도인 걸 감안하면 너무 비쌉니다. 주말인 것도 그렇지만 물건 자체가 없어서인지 묵호항에 다니면서 오늘 같은 날은 또 처음이네요. 나이 쌀쌀해지면 다시 들려야겠습니다. 여느 항구처럼 묵호항 입구에도 건어물 가게가 많습니다. 건어물이라고 쓰고 술안주라고 읽는다죠? 집집마다 걸려있는 커다란 가오리는 모두 원양산입니다. 국산 홍어가 아니에요. 여기도 저기도 주렁주렁 걸려 있습니다. 특이한 건어물은 어디 뭐 없을까요? 특이한 거 하나 보입니다. 은어포. 포를 바삭하게 튀겨서 조미한 건데 달고 짜고 맛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해요? 10,000원? 물론 수입산입니다. 국산 은어가 얼마나 귀한데요. 이건 구운 물메기채. 중국산 원료로 국내 가공한 제품입니다. 부들부들해서 먹긴 참 편해요. 오징어는 어떻게 해요? 요거는 10마리 35,000원. 35,000원? 요거는 5마리 3만원. 요거는 5마리 23,000원. 회 먹으러 왔다가 마른 오징어만 고르고 있네요. 오징어가 여전히 비싸긴 해도 작년보단 좀 낫네요. 맥주 안주 한 봉지 구매했습니다. 또 뭐가 있나 둘러보는데 역시 명태 가공품이 가장 많습니다. 명태는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생선인데요. 쓰임새도 다양하고 뭐 하나 버리는 것도 없죠. 대가리, 껍질, 내장은 물론 아가미까지도 젓갈에 모두 쓰입니다. 다음엔 이런 명태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까 해요. 지금은 모두 러시아산이 이 자리를 꿰차고 있지만 언젠가 국산 명태가 돌아오길 기대해봅니다. 달콤 짭짤한 온갖 안주거리가 여기저기 지천입니다. 작은 게를 과자처럼 바삭하게 튀긴 것도 있고 이건 튀긴 멸치입니다. 이런 건 대부분 동남아산이 많죠.
쥐포 역시 종류는 많지만 대부분 동남아산입니다. 국산 쥐포 가공업체는 국내에 몇 곳 안 남았거든요. 오징어만 사들고선 뭐가 저리 신났나 모르겠네요. 회는 못 먹었지만 그래도 밥 먹으러 가야죠. 오늘은 뭘 먹지? 여기입니다. 묵호항 초입에 있는 집인데 골목에 숨어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보다시피 주 메뉴는 영동지방의 토속 음식인 장칼국수입니다. 가게 분위기는 이렇고요. 꽤나 오래된 집인데 관광객들보다는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음식은 금방 나옵니다. 제가 시킨 건 장칼만둣국. 장칼국수는 이름처럼 고추장 푼 육수를 쓰는 칼국수인데 보통은 고춧가루를 많이 섞어 쓰죠. 그런데 여기는 고추장을 정말 아낌없이 때려 넣는 스타일입니다. 걸쭉한 게 특색이 강해서 어설픈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고추장 사용량이 많아 국물은 아주 푸근하고 달큰합니다. 김은 조미김이 아닌 산뜻한 구운 김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면발 건져 먹을 차례. 참, 면은 기계면입니다. 손으로 밀고 칼로 싼 소금칼국수가 아직도 무조건 더 맛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입에 착착 붙는 이 맛에 국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열심히 먹고 또 먹습니다. 만두도 먹어야죠. 사실 장칼국수란 게 딱히 고명이랄 것도 없어서 살짝 아쉬운데 여긴 만두를 줘서 너무 좋아요. 두부, 김치, 당면 들은 손만두가 국물과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밥을 먹었는데 시간이 남길래 간만에 좀 걸었습니다. 그냥 뭔가 좀 아쉬워서요. 가까운 시장을 찾아서 생각 없이 걷다 보니 4시간을 걸었네요. 그렇게 걷고 또 걸어서 삼척까지 와 도착한 곳은 하루회 센터가 위치한 삼척항입니다. 과연 여기엔 구경 좀 할 게 있을까요? 네, 여긴 더 없었습니다. 애들이 조업을 못 나갔었대요. 다른 분들 노량진 영상을 봐도 이번 주는 물량이 적고 시세도 높은 게 아마 주말까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듯 하네요.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